자, 이슈앤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좋지 못합니다.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거의 나스닥 지수 선물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5에서 3%가량 낙폭을 계속 유지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기로는 이제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많이 내려왔으니 여기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시장이 언제까지 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언제 들어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되시죠.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뷰입니다. 자, 마켓 주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분과 얘기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참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죄송스러울 정도로 시작부터가 좀 좋지 못한데 어쨌든 좀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네, 사실 이번 주 예상을 어제 했었는데 저는 한 직전 저점을 좀 깨면서 그래도 2,530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2,530도 깨지면서 이제 예상은 좀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번 주 밴드를 일단 2,510 그리고 2,590으로 일단 수정을 좀 아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주 중반까지는 나오다가 주 후반부터는 목요일부터 다시 반등 또는 그 예상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그런 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당분간 약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사실 코스피가 이제 2,700 근처까지도 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뭐였나를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9월 달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좀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5월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이게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장이 당분간 더 진행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면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또 우상향 턴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287원대까지 지금 상승하는 데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전환되었다. 따라서 좀 시장이 약세의 염두에 시장은 항상 약세의 염두를 두시고 전략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좀 급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만일 반대 매매 같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악순환이 반영된다면 단기적으로 잠깐 반대 약간 급락할 수도 있겠고 네. 또 하나 중국이 지금 재봉세가 다시 또 확대되는 그런 여부가도 좀 뉴스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투자 심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유가 상승을 전망하는 많은 그런 업체들이 중국이 다시 또 수요가 들어가면서 그런 유가 수요를 중국에서 좀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 만일 재봉세가 나타남으로써 정말 또 이게 확산된다면 유가 수요에 대한 그런 전망들은 좀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일단 저는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물류가 상당히 지금 활동이 제한되면서 생산차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산업재라든지 소비재 등의 지금 피해가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아침에 사실 좀 약간 이게 타결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부에 시장이 하락 압력을 벗어나는 이유로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일단 미국 FOMC 회의 결과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좀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정부의 신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서 법인세 세제 개편이 조금 확실시 된다면 소폭이나 아마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주 시장은 시장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단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백악관에서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을 공식화한다면 아마 좀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봉쇄 조치가 해제된다면 사실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니까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 5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FOMC에서 뭐 75bp 인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월가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CPI 발표 직후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23%까지 높아졌다가 어제 보니까 다시 또 3%대로 확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이번에 갑자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 하나만 보고 갑자기 75bp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강하게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언급했던 50bp를 올린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정책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현재 상황으로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가 그 지난주 발표된 CPI보다는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CPI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물가 상황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 8.6%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요거보다 낮은 개인 소비 지출은 요거보다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뭐 대체제 같은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또 광범위한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소비 지출을 더 선호하는데 지난 4월까지는 지금 그런 개인 소비 지출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에 이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7월에 가서 좀 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뭐 이렇게 신중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FOMC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 확률, 그러니까 9월까지 기준금리의 그런 폭에 대한 확률이 현재 대비 지금 1.7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48.5%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좀 지속될 수 있고 달러 강세 역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FOMC에서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그런 FOMC이기 때문에 이런 수정된 점도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번에 그 CPI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연설을 하시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뭐 유가를 잡아야 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뭐 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우디 방문이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 원조를 포기하고 어떤 좀 대화를 좀 더 해서 협상하는 그런 쪽으로 더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하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부과되는 관세도 사실 지금 뭐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금 뭐 재무장관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좀 확정이 된다면은 증시 반등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뭐 다른 전문 투자자 분들하고도 저도 함께 얘기를 해본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 연준에서 힘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공급망 이슈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계속 연준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 미리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연준에서는 계속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밟아가고 여기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해결의 수순, 액트에 나서게 된다면 그게 시장 반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권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재선이 뭐 그걸 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결단력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보통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좀 훼손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했으면 좀 더 과감한 정책.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미국 사람이라면 트럼프를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정책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인 것인가? 물론 근데 이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이제 정책은 나눌 수 있는데 통화 정책은 어차피 이제 연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근데 지금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꺾이지 않는다고 할 거면 사실 통화 정책이 가장 지금까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의 입장이 지금 약간 조금 진퇴양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뭐랄까 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수정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국민주였었던 이 삼성전자가 뭐 6만 3천 선도 붕괴가 됐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선을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과연 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이 뭐 원칙이라는 거는 뭐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어차피 이게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 반등이 나타나야지만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좀 이번에 하락한 것도 그렇고 반등하는 것도 약간 좀 다른 그런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파운드러 쪽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했던 것만큼 좀 진전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고객사도 이탈했다 뭐 이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율이 또 상승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나빴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뭐 랜드에 대한 그쪽에서의 점유율 하락,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중국 센터 뭐 중국 쪽에서 오도 축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사용기간 연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좀 급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일단 코스피와 연동은 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나노에서의 그런 양산이 성공해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M&A에서 지금 상당히 좀 파운드리 쪽에서 좀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 종목 모두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5% 이상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한 이후 그 당시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전략을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외에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지, 이와 더불어서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사실 그 영국에서 영랑은행이 금리를 확 올리면서 거기 전망까지도 되게 비관적으로 내는 바람에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16일 날 영랑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17일 날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에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상당히 완화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을 계속 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금요일에 있으니까 시장의 좀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 근데 이것이 지나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간망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박스권 하단을 확인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 확대는 유효한데 그 시기는 아마 주 중반 정도 좀 되면 확실히 이제 바닥권을 좀 확인한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거를 좀 잡아서 단기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마켓 주민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건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